왔습니다. 거기서 끝입니까? 예, 뭐 인사만 해라면서. 네. 오늘 이 책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이 책을 읽기 전에 절대 국제결혼 하지 마세요라는데요. 이 책을 쓴 목적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지금 국제 결혼이 너무나 잘못된 인식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그리고 국제 결혼이 너무나 많은 변화가 생긴데도 아직도 옛날 생각을 하면서 국제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국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 또 잘못된 아직도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책을 읽는다든가 그 결혼하지 않은 국제 결혼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꼭 읽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책을 적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국제결혼을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국제결혼을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하시나요? 예, 예전에는 원래 국제 결혼이 농일환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죠. 뭐 예전에는 뭔가 장애가 있는다든가 뭐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층에서 조금 낮은 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뭐 엘리트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도 결혼을 또 많이 하게 되었고 여성분들이 지금 현재 부족한 관계로 다음 세대 때는 여자의 남녀 비율이 비슷하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남녀 비율은 거의 7대3 정도의 비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성들이 부족한 관계로 국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남성들이 여성분들의 이제 상위 시대에 또 따라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너무 지루해질 것 같은데 너무 길기 때문에 좀 짧게 해가지고 그렇게 여성분들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경우들이 조금죠. 저도 이 책을 다 읽어봤거든요. 재밌는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책들 내용이 보니까 결혼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것은 불법 결혼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불법에 대해서는 재밌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법 결혼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겨주는 일들이 있죠. 우리 주위에도 실질적으로 그 국제 결혼업을 하지 않는 분들이 아는 친구나 지인으로 통해 가지고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신부들이 한국에 못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는 불법으로 국제 결혼을 했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서 한 거죠. 왜냐하면 왜 지인들에게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인들과 왼수가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리고 어디가 하소연도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지만 합법적으로 저희들 같이 업체에 국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피해 보상을 모든 것들을 다 해주게 되어가 있고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해서 다시 결혼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보상을 다 해주는 경우가 생기는데 불법으로 했던 그리고 아직 그 허가를 내지 않은 분들은 잘 되든 못 되든 잘못돼 버리면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돼 버리면 그냥 거기 자리에서 피해 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안 되고 그런 하여튼 아주 이렇게 안타까운 일 사연들이 조금 많이 있죠. 절대로 불법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신부가 예의가 없다 이러면서 신랑이 하소연했던 내용도 있던데요. 예의 없는 신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일까요? 예, 뭐 처음부터 그런 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보다는 다른 일들이 많죠. 제가 국제 결혼을 시키고 난 뒤에 그 신랑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신부는 왜 이렇게 버리장머리가 없는지 그리고 왜 예절도 없는지 이거 다시 이렇게 한번 와가지고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그, 그 문제점은 거기서 바로 제가 알게 되겠더라고요. 알게 된 이유가 뭐냐니까 신랑이 제가 찾아갔는데도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문만 열어가지고 어서오세요. 그리고 저는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있고 그래서 잠시 앉아봐라. 얘기 좀 같이 한번 해보자. 뭐가 문제인지. 근데 그 친구의 말버릇에서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어머니 보고 엄마 뭐 이거 줘봐. 사장님 왔는데 음료수 내봐. 이거 좀 해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날 바로 일어서가지고 제가 요건 잘하는 사람이 못 되지만은 그날 화가 하도 나서 제가 그 X자 좀 들어가면서 뭐 이건 어차피 처리가 되니까 야, 이
일어서가 똑바로 일어서봐. 그럼 호되게 밖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호되게 혼을 좀 내주죠. 네가 어머니한테 엄마 이거 먹어 저거 먹어 하니까 신부가 똑같은 행동을 그 말에 그 행동을 배울 수밖에 없는데, 너가 지금부터 어머니 이거 드세요 그렇게, 그리고 너 신부한테도 말 서로 간에 높여봐. 너 한 달 후에 내가 다시 보낸대. 너 만약에 이거 잘못되면 내가 너 다시 왔을 때는 너 정말 내한테 혼날 줄 알아. 그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가보니까 집에 완전히 변화가 왔더라고요. 신부의 말투가 서로 간에 말을 높이니까 여보 자기야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말도 이쁜 말씨가 되고, 어머니한테도 어머니 이거 드셨어요. 그때는 제가 갔을 때 신부가 엄마 이거 하면 돼, 이거 갖다 줘, 이거 해, 엄마가 해, 막 이렇게 했던 신부가 말씨가 어머니 이거 드세요, 진지 드세요. 그리고 신랑과의 대화도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신랑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부모한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신부도 그렇게 말을 똑같이 3살짜리 애기들이나 신부의 말이나 똑같은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신부와 신랑이 서로 존중하면서 부모님한테 말씨도 올려가면서 너무나 이쁜 말씨도 쓰고 있고, 현재 아들을 낳았는데 또 서로 아들한테까지도 경언을 쓰다 보니까 정말 어머니 아버지 이런 말도 같고요. 그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말씨를 좀 배워야 되겠지만, 신부가 왔을 때는 더욱더 그런 말들을 이쁜 말씨를 쓴다고 하면 신부도 배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절절한 말씀이셨습니다. 반대로 또 시어머니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써놓으셨어요. 정말 이 국제 결혼을 시키다 보면은 제가 너무나 답답한 일들이 많죠. 국제 결혼을 시키고 난 뒤에 신부가 우리나라에 올 때쯤 다 되어가지고 한 며칠 남겨놓고 신부집에 가니까, 그때가 당시가 김장을 담그는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비누에 김장을 꽉 재놨더라고요. 이제 배추에 물을 빼놓고. 그래서 왜 빨리 신부가 오게 됐는데 빨리 김장을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신부가 오면 김장을 해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아니 신부가 정말 어이가 없어요. 지금 말도 잘 안 나오게 갔을 때 신부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잠시 한번 맛을 봤는 게 그게 김치가 단데, 신부의 어머니는 며느리가 오면은 다 같이 도와서 일을 할 줄 알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한테 하나하나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들이 신부가 오면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오면은 애기처럼 3살문 4살문 애기처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인식들이 또 잘못되어 있고,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또 에피소드 겸 또 한 가지 더 이야기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잘못된 인식, 부모님과의 문제가 늘 발생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실제적으로 더운 나라에 있는 신부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오죠. 그렇다 보니까 문제점이 어떤 거냐니까, 신부들이 빨래를 쫙 열심히 빨래를 하고 난 뒤에 보일러실에다 빨래를 다 빨리 놔버리는 거죠. 베란다에 있는데 해두면 되는데, 걸어두면 되는데, 그런데 신부들은 제일 따뜻한 것이 보일러실이니까 보일러실에 쫙 걸어놓고 나니까 어머니가 이제 난리가 났는 거죠. 왜 여기다 빨래를 걸어놨냐고. 그리고 또 형님 되겠든가 막 자기 큰아들 작은아들한테 며느리들한테 전화를 해가 뭐 이는 신부가 다 있냐고 고래고래 감을 지르고 나니까, 그때부터 신부는 어머니와 관계가 너무나 악화가 되는 거죠. 신부는 그 뒤로는 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문을 잠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신랑은 이제 그때부터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방에 들어가 컵라면만 먹으면서 생활을 하면서 밖에 어머니가 관계 때문에 밖으로 나오지를 않죠. 그러면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니까, 이제 신랑이 딱 마치는 시간 되면 전화를 해가 1분 1초라도 늦게 오면은 신랑이 난리가 나는 경우들이 생기죠. 왜? 하루 종일 집에서 있으니까 신랑이 와야 뭐 밖에 나가서 밥이라도 먹고 할 수가 있는데 라면만 먹고 시어머니와 대립을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런 인식들을 제가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잘 되었는데도, 그런데도 그런 일들이 잘 안 풀리더라고요. 어머니가 미안해 하더라도 그때 그 충격, 이 나라에 왔을 때 신부가 다 그는 충격 때문에 어머니와 가까워지는 시간이 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것들은 우리 부모님들이나 신랑들이 잘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나 적게 되는 부분들이죠. 책을 지금 3권이나 쓰셨어요. 그리고 지금
다음 책 쓰고 계신데 앞서서 쓰셨던 책들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I am here,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실제적으로 책을 적고 싶어서 사실은 적은 책이 아닙니다. 우리 월드그룹의 사업자들이 실제적으로는 대중 앞에서 가지고 얘기를 잘 못하다 보니까 그거를 사업자들한테 저희 노하우라든가 사회를 돌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잘 할 수, 사업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적다가 보니까 그게 어느 날 보니까 그 적은 걸 가지고 제가 그분들한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뭐 적었던 부분들이 어느 날 분량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우리 교과서식으로 우리 사업자들한테 적어서 드리면 안 될까 하는 생각에 I'm here라는 책을 적었고, 실제로 또 I'm here라는 이 말들은 내가 어떻게 이게 이 세상에 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중심이 써야 된다는 그런 이유에서 I'm here라는 책을 냈고, 두 번째는 나를 살린 테라피라는 책을 공동적으로 적었는데, 그거는 그래서 국제결혼에 대한 책을 쓰시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쓰신 것을 제가 봤거든요. 이 책을 본 분들이 제가 후기를 쓴 걸 쭉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내 주변에 국제결혼 한 사람들이 있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 우리가 많은 몰랐던 것들 배우게 됐다. 또 앞으로 내가 국제결혼에 관심이 있는데 많이 배우게 됐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국제결혼을 많이 소개를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셨잖아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국제결혼을 시켜드리면서 즐거웠던 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안타깝거나 안 좋았던 점도 있었을 텐데 제가 즐거웠던 에피소드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즐겁고 에피소드들이 너무나 많죠, 실제적으로. 근데 제가 좀 많이 웃었던 그는 실제적으로 국제 결혼을 하기 전에는 신랑이 이런 절대로 안 가겠다 하더라고요. 정말 나는 왜 내가 국제 결혼을 했냐, 직장도 좋고 인물도 정말 괜찮더라고요. 근데 사람들한테 말주변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 국제 결혼을 또 우리 한국에 결혼은 빨리 안 되니까 국제 결혼을 시키고 싶어 하더라고요. 또 손자도 먼저 좀 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단호하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한테, 너 만약에 국제 결혼이라도 안 가면은 너 당장에 신부 못 데려오고 그럴 것 같으면은 너 내가 있는 모든 재산을 너한테 안 주고 나라에 바치겠다, 나라에 주겠다. 그래서 그 총각이 그냥, 근데 가서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돌아와도 그거는 내가 용서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에, 신부의 나라에 또 갔는데, 거기서 또 좋은 신부를 만나게 되어가지고 며칠 동안 신부와 정말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여행도 가고 데이트도 하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죠. 국제 결혼 안 하겠다는 친구가 너무나 기분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너무나 행복해했고, 왜 또 신부가 정말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그 신랑한테 너무나 잘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돌아오는 길은 실제 공항까지가 거리가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신부를 호텔에서 이제 집으로 보내고 난 뒤에 꼭 안아주면서 보내고 난 뒤에 어머니와 저와 우리 에이전시가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어머니는 너무나 기분 좋아서 노래도 부르고 정말 흘러갔던 노래들 막 불러가면서 막 그 4시간 동안 오는데, 뒤에서 갑자기 우는 소리가, 흐느끼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작은 소리가 아니고 너무나 크게 끄끄 하는 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서 뒤로 돌아보니까 신랑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봤죠. 왜 웃냐고. 우리 신부를 놔두고 가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아니, 국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친구가 돌아오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어머니는 좋아하시고 노래를 부르고 그 신랑은 이제 눈물을 흘리는데, 그리고 왜 그랬냐고 다시 이제 공항에서 살짝 물어봤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여자를 만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고. 왜 내만 사랑해주고 내만 쳐다보고 그 밥을 먹을 때 옆에 꼭 붙어가 오빠 오빠, 우리 한국말도 잘 못하지만 오빠 오빠 사랑해, 밥 먹여주고 같이 붙어있고 며칠 동안 그 정이 정말 안타까운 애틋한 정이 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 한 6개월구나.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갈 수가 있는데 그 순간이 너무나 서럽든지 울고 오는 그런 경우가 또 있었죠. 지금도 잘 살고 있나요? 지금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딸 낳고?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뭐 명절만 되면 찾아오겠다고 꼭 맹세 부모니까 맹세하더만은 그 해가 지나니까 뭐 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뭐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보신 땡땡